그런데 음식점 같은 거 하면 딱 좋을 땅인데 점점점 역개통한다는 발표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 기본 계획 단계도 단계가,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착공 단계도 있고, 그리고 개통 단계도 있고, 철도는 철도대로 여러 뭐 사업이 있는 거니까. 이를테면 이천 같은 데를 갖고 설명을 드리자면, 이천이 경강선이 보면 어디 지나가냐면 신둔역, 이천역, 부발역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 이천시 도시기본 계획을 보면 역마다 이제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천이 행정역이 세 개 역을 동시에 개발할 만큼 안 되죠. 인구도 갑자기 그렇게 늘어난 것이 안 되겠죠. 그러면 역세권 개발 사업지마다 사업 시행자를 공모하고, 부발역은 LH가 하겠다 뭐 이렇게 덤비고 있고 뭐 그 대강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용지에 들어갈 땅을 사는 거냐? 오케이, 그래도 되지만 이천의 중리지구 같은 경우가 2008년인가 9년에 중리지구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거 보상이 경강선 개통하고 보상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계속 지지부진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제 이천의 역세권 토지를 농지를 산다면 여기 개통하는 것 때문에 규제가 풀릴 땅을 사는 게 첫 번째 더 좋고, 수용지에 들어가서 역세권 개발 사업지가 될 땅을 산다면 아예 싸게 사고 시작해야죠. 싸게 사고 오케이 길게 가자 하든지. 어쨌든 그 판교가 뜨면서 경기도 광주 역세권 개발 사업지 아파트 엄청 많이 떴죠. 판교, 임해,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 삼동, 광주역, 초월역, 곤지암역, 그 다음에 이천의 신둔역 들어가거든요. 그럼 광주부터 오를 거 뻔하잖아요. 그죠? 그럼 좀 길게 보고 오히려 역 안에 들어갈 땅은, 역세권 개발 사업지 안에 들어갈 땅은 수용될 거니까 싸게 사고, 그 주변 때문에 행위 제한이 없어진다. 예를 들면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이었는데, 근데 이천에서 여기 개발해야 되겠네. 근데 당장은 농사 좀 짓자. 다시 이야기해볼게요. 여기 개통하니까 이 땅이 KBO 땅이 아니고 메이저리그 가야 되겠네. 메이저리그 한 번에 안 간단 말이에요. 한 번에 가는 땅도 있지만 한 번에 안 가요. 그러면 마이너 입단 테스트 하죠. 입단 테스트 할 때 농업진흥구역 같이 온다니까. 따라붙어요. 그때 땅을 볼 때는 어이구야 이거 생산녹지라고 해도 농업진흥구역 꼬리표 붙어 있으니까 별로 좋은 땅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실수죠. 공부만 한 사람들은 그렇게 보거든요. 이거 어차피 농업진흥구역이니까 농업진흥구역에 행위 제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좋은 땅이 아니야 라고 보거든요. 그게 아니야. 그게 이제 입단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입단 테스트 통과하면요, 얘가 메이저리그 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농업진흥구역 그 꼬리표는 잘라낼 수가 있어요. 내가 잘라낸다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그래 네 농업진흥구역은 이제 하지마, 그건 떼주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땅이 갑자기 굉장히 많아지는 데다가 역개통했죠. 신도시 들어오죠. 땅값이 훅 올라요. 그러면 경기도 양주 같은 데도 보면은 양주역 개통 예정지가 보면 GTX C 노선이 이제 이번에 타당성 검토 통과했잖아요. 여타 통과하고 7호선 연장이 골로 가잖아요. 7호선 연장이 지금 어찌 되고 있죠? 철도는 하나 컨소시엄에서 하겠다고 제안 들어왔고, 그 다음에 민자 적격성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정부에서 7호선 시공업자로 하나가 적합하냐 그거 보는데 되겠죠. 하나인데 그럼 7호선도 개통할 거 아니에요. 거기가 가보면 이제 옥정 신도시가 북쪽에 있고, 남쪽으로는 까먹었네 또 땡땡 지구 하나 더 있어요. 네. 그 사이 끼어 있는 데인데, 거기 농지도 보면은 원래 농림지역에 농업진흥구역이었어요. 그러다가 생산녹지에 농업진흥구역이었어요. 요까지 땅값이 별로 안 올랐어요. 그러다가 생산녹지면서 농업진흥구역 꼬리표 떨어져 나갔거든요. 와, 이때 왕창 올랐죠. 개발 상업적 가치가 커지죠. 위에 신도시, 밑에 신도시, 차량 트래픽 엄청 많이 늘었죠. 그런데 음식점 같은 거 하면 딱 좋을 땅인데 점점점 농업진흥구역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상가를 하나 지어도 할 수 있는 행위 제한이 굉장히 제약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농업진흥구역 때문에 땅값이 안 올랐는데 별로. 그랬는데 이제 이 농업진흥구역이 꼬리표 딱 떨어져 나가니까 왕창 올랐죠. 땅값이. 그러면서 이제 개발에 대한 철도 뉴스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가시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철도 그 자체가 가시화되어도 땅값이 올라갈 건데, 맞죠? 근데 수강생 선생님들이 공부가 부족한 게 공법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런 사례가 부족한 거죠. 공법만 아니까 농업진흥구역이 있으니까 좋은 땅 아니다 본 거예요. 보통 그렇게 배우거든요. 예, 근데 기본이. 요거 농업진흥구역 꼬리표가 떨어져 나가겠구나. 조금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이야기하자면, 양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거기 시가화 예정용지가 딱 써놨어요. 그러면은 장래 시가지 가로를 닫고 주상공을 하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 철도가 지나가는데 땅값이 어떻게 오르느냐. 그중에 뭐 GTX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GTX A 노선은 착공식을 가졌죠. 착공은 하지 않았고 착공식은 했죠. 작년 말쯤에. 파주 운정부터 시작해서 일산 킨텍스, 대고, 그리고 서울 넘어오면 연신내, 그 다음 서울역, 그리고 삼성역, 그리고 밑에가 판교 밑에가 용인의 구성역 그 다음이 이제 동탄 이래 되는 그런 것 같은데, 그 노선 주변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뉴스 한번 검색해보세요. B시가지의 철도가 개통하는 데는 착공 무렵에는 다 개발 계획이 서 있어요. 킨텍스다.
킨텍스 거기 1뭐 개발하고 1,3뭐 테크노밸리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됐거든요. 대곡 역세권 개발 사업 한다고 하잖아요. 연신내는 재개발 재건축이랑 그다음 불광동 그쪽에 향림마을인가 도시재생 거긴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이 아웃됐어요.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 같은 거 하고 있고 서울역은 이제 그 이전부터 서부 쪽으로 지구 단위 계획들 땅값 많이 올랐죠. 네. 그런 그 지구 단위 계획 사업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삼성역은 뭐예요? 비싸서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패스. 네. 거기는 뭐 이슈가 엄청 많죠. 근데 비싸니까 거기 땅 살 돈이 있어 우리가. 거기 땅 살 사람 이거 듣고 있겠어요? 그다음 수서구나. 수서를 제꼈네요. 수서는 수서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나 지정했죠. 뉴스 잘 읽어보면 아마 거기도 현재 수서 역세권 개발 사업 해가지고 최근에 보상했고 작년에. 근데 정부에서 수서역 2단계 한다고 아마 뉴스를 본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저라면 그거 한 번 더 관심 있게 한번 볼 것 같아요. 그러면 2단계로 수서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가로 더 한다면 어디로 갈 것이냐? 산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자곡동 쪽에 있는 임야는 안 하거든요. 그럼 어디 갈 건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고. 그 다음 내려오면 판교 테크노밸리 추가로 지정한 거 있으니까. 그 밑에가 구성역은 용인에서 그 플랫폼 시티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마법 경제 신도시 만들겠다는 게 있죠. 그 다음 이제 내려오면 동탄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복합 환승센터랑 비즈니스 콤플렉스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 빠른 게 GTX 신호선인가요? 신호선 뭐 있어요? 없어. 신호선. 이게 뭔 말이냐면 착공 무렵쯤 돼야 지자체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한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토지 투자해서 지하철 이슈하고 연관해서 한다면 착공하기 전에 사거나 발표 나기 전에 사거나 이러는데 그때 사면요 까딱 잘못하면 굉장히 장기 투자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착공쯤에 가가지고 좀 올랐더라도 착공쯤에 어떻게 개발되고 그리고 이 땅을 사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고 그런 거 공부를 하게 되면 되게 쉬워요. 그런 패턴의 땅을 사면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착공한 A 노선이 더 관심 많지 예타 통과한 C 노선이라든지 C 노선 관심은 있죠. 근데 그래서 제 성향이니까 C 노선 예정지의 땅을 사도 분명히 땅값은 오르는데 근데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데는 A 노선 주변이 아니겠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옳다 그러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김종준이는 그런 패턴에 투자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